안녕하세요. 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더 망하고자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90% 대출, 양도세, 시단세 완화 등 집값 하락을 위한 대책은 아예 내놓지를 않고 집값 거품이 최고치인데도 거품을 키우는 정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월 24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와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당당하게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5월 24일 부동산 심각한 위기, 불로소득 환수 초강수. 드디어 온다. 적군일까 악군일까. 지금 전세 난민들이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있네요. 보통 부동산 대책이 오면은 집값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떨어지기는커녕 집값 불을 지르는 정책이나 하고 있으니 이 난민들조차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매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이건 별표를 좀 칠게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했어요. 자, 부동산 매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매입해서 집값이 뛰었다고 해서 뛴 게 아니야. 꼭 기억하세요. 자, 부동산 매입할 때 핵심 사항은 첫 번째, 1억 상승, 1년 이내 매도. 좋아요. 1억 올라가기도 어렵죠. 근데 1억이 올랐어요. 1년 이내 매도해. 내가 5억짜리를 샀다. 근데 1억 올랐어. 1년 이내 매도했어. 그러면 이때 양도세 플러스 부대 비용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제 6월 달부터. 남는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40%에다가 플러스 50% 정도면 됐는데, 자. 그리고 1억 상승, 2년 이내 매도. 양도세 플러스 부대 비용 하면 7천만 원이에요. 이거 거의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1억이 올랐는데도 7천만 원이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6월부터 다 바뀌었죠, 법이? 자, 이미 지금부터 적용됩니다. 자, 1억 상승. 이번에는 2년 이상 올랐는데 갭 투자를 했어. 전세 끼고. 그럼 양도세 플러스 부대 비용 하면 반절이 세금이에요. 5천만 원. 자, 1억 올랐습니다. 근데 2년 이상 비과세야. 그럼 2년간 오른다면 이제 그때는 비과세죠. 근데 과연 2년 동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2년 이내에 매도하면 7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기엔 2년 못 올라가요. 확률적으로. 1년 뛰는 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2년 이상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게 9억 이상이다.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다. 그러면 거의 30-40% 세금이 나갑니다. 남는 거 없죠. 그래서 올라도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락이라도 온다.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세하락의 부동산 손실은 무려 매수 가격에 뭐 이 정도 차이가 아니야. 30에서 60% 폭락. 그리고 안 팔려요. 즉 10억짜리는 뭐 5억이나 6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5억짜리도 3억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데다가 안 팔려버린다고. 오르면 찔끔. 떨어지면 망하는 거고. 자, 파리대책, 구의자금 대책, 이게 다 대책이죠. 이 대책의 특징이 다 하반기죠. 그만큼 하반기 때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 공의대책 빼놓고는 다 하반기 때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게 영인데 전반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현재 모습이 어디냐? 여기. 자, 2021년 5월 18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이게 지금 바닥치고 또 올라가는 중인데, 자, 바로 이 여기 원입니다. 원에서, 자, 올해 2021년 현재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다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뛸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올 여름에 날아간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온다. 이게 80%로 봅니다. 즉 올해는 이것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승세가 줄어드는 거지. 2022년 초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왜? 무엇보다도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이유고, 다만 집값이 떨어질 요인,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저겁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에요. 자, 그 와중에 자, 김부겸 집값 상승 강한 대책, 여기 보세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초강력 대책. 국무총리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상당히 나는 정말 좋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무주택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줬어요. 누구처럼 90% 대출, 무슨 양도세나 완화하고. 여기 보세요. 종부세 완화, 불로소득 반대. 즉 종부세 완화하는 건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내라. 두 번째, 불로소득 일부 이건 사회로 환원해버리겠다. 불로소득 환원한다. 이 말이 나왔어요. 국무총리한테. 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환원시킬 수는 없는데 막 무지막지하게 막 집 끌어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정책 믿은 무주택 서민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잡아서 안정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2017년. 그때도 집값 많이 뛴 상태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4년 지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요. 죄송합니다 했으면 집값 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당정청 하는 꼬락서니가 집값 끌어올리는 행동밖에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야당도 똑같아요. 제가 야당 편이 아니에요. 누구 편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네 번째. 투기 의혹 LH 건도 꺼냈죠. 독점 투기. 사실상 정부까지 파내가지고 본인들이 투기한 거잖아요. 해체 수준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김부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세종시 특별공급. 아, 이거 진짜 나쁜 거야. 악질이야, 악질. 자, 공무원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당첨시켜갖고 10억씩, 5억씩 벌게 하고 이게 뭡니까? 뭐야? 서민들 완전 거지 만들고.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허점을 검토하겠다. 정확하게 맥을 잡아주네요. 정말 사이다 발언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다만 이런 사람들은 배려한다. 1주택 장기 거주, 그 다음에 고령자, 은퇴자 이런 분들은 똑같은 1주택일 경우 뭐 세금으로부터 조금,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니까 내라. 통쾌하지 않나요? 자, 거래량 급감. 곧 집값 폭락시대 온다. 여기 보시면 2004에서 2008년 거래 증가하고 집값 폭등했어요.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여기 많이 뛰었네요. 자, 그 다음에 13년, 9년에서 13년까지 거래가 감소되면서 집값 폭락. 이게 벌써 보이죠, 눈에. 이렇게. 자, 이번에 2014년에서 2020년 거래 증가하고 집값 폭등. 지금 문재인 정부 때죠? 엄청나게 뛰었네요. 자, 이제 앞으로 예측이지만 2021년에서 2025년 거래가 감소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결국 집값 폭락할 것이다. 자, 물론 일부는 조금 내려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거래량 급감하면서 폭락적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보자고요.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해석을 다르게 하나 봐. 왜? 자, 분명히 2030 등은 아예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70%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2030만이 아니라 2주택, 무주택 포함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70% 가까이가 집값 안정을 원해요. 폭등보다. 그런데 아직도 폭등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당정청이 규제 완화. 지금 5월 24일. 자, 민주당 결국 또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뭐 지금 유주택자들이 지금 집 못 사고 무주택자들이 집 못 사가지고 뭐 대출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진 게 아니잖아요. 집값을 못 잡아서 진 건데 오히려 집값 띄우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대선에서 패배하겠죠. 이거 선거운동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꾼다면 저는 정부 여당 엄청나게 지지할 겁니다. 왜? 당연히 집값을 잡는 당인데 지지해야죠. 자, 결국 부동산은 한 번은 폭락을 한다. 알았죠? 부동산 국민 여론은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집값 상승보다 하락, 원상복귀를 원한다는 걸 까먹지 마세요. 규제 해제. 지금 자꾸 규제 해제, 대출 증가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규제 해제보다 강력한 투기 정책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 혜택보다 부동산 안정 대책을 원합니다. 정말 맞잖아요? 개발 호재보다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갭투자 투기보다 실거주 정착화를 원해요. 다주택자 감면보다 오히려 보유세 누진세로 다주택자를 세게 때리기를 원해요. 부동산 국민 여론이 이런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2021년 부동산 뒤늦게 왜 경기도 인천이 지금도 뛰냐면 이거 보시면 이해 갈 거야. 자, 이게 보면 6년이고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서울 보면 꾸준하게 비교적 뛰어가지고 제일 정말 많이 뛰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덜 뛴 거야, 서울이. 자, 그리고 경기도 인천 보세요. 오히려 못 뛰었어요. 2018년 19년 때까지 못 뛰다 보니까 거의 20년 다 와서 이렇게 날아간 거야.
인천도 비슷하죠, 그래프가. 자, 최근에 꺾어진 게 이렇게 원친 곳 보시면 경기도, 인천이 그전에 못 갔기 때문에 많이 갔다. 못 갔잖아요. 서울은 그전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조금 덜 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이번에 빅데이터 보니까 자, 앞으로 미래 이곳이 많이 뛸 거다. 세종시가 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강원도, 대전광역시, 뭐 광주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이렇게 일부 지역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뮬레이션은 나왔어요. 자, 한국감정원 주간 매매가격, 즉 최근 일주일 자료를 보니까, 땅짓고 자료를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최근에 뛰는 곳들 1등이 시흥시, 그 다음에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인천,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인천이 싹쓸이에요. 안산시, 군포시, 평택시, 오산시. 자, 쉽게 말하면 지금 경기도가 많이 뛰고 있죠. 경기도, 인천이. 그것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외곽 지역, 안산, 시흥, 뭐 평택, 의정부, 동두천 이런 곳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기곰이 지역별 심각한 버블 지수를 분석한 걸 봤더니 좀 동감합니다. 자, 예전에 이제 노무현 때 이렇게 많이 버블이 서울 거품이 썼는데 쭉 내려왔다가 지금은 경미한 버블이라고 아기곰은 이만큼 더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은 달라요. 지금 현재 서울 아주 심각한 버블 맞아요. 아니, 세계 2, 3 도심 집값이 2, 3위, 서울 전체 집값이 5위 하는 나라가 심각한 버블이 아니면 어디가 심각한 버블이에요. 근데 아무튼 아기곰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경기도 아기곰 같은 경우 그래 지금 사실상 아예 그냥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안 올라갔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울만큼은 덜 심각하지만 얘도 이미 어느 정도 경미한 버블까지는 올라왔어요. 자, 지방은 아기곰이 아주 심각하게 봐요. 아주 여기 보세요. 원래 쌌다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버블. 그도 그럴 듯이 막 4배, 5배 뛴 곳들이 있잖아요. 저도 역시 이거 동감합니다. 심각한 버블 이상을 뛰어넘는 아주 심각한 버블로 보여져요. 대구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지금 아기곰은 한 경미한 버블, 심각한 버블 중간으로 보는데 저는 아주 심각한 버블. 정리하면 서울 아주 심각, 경기도 그냥 버블, 부산, 대구는 아주 심각. 이렇게 전반적으로 심각한 버블 상황이다. 자, 다주택자가 보면 쭉 200만 채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해마다 29,000, 24,000, 36,000, 37,000, 36,000 어떻게 11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3만 채 이상씩.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 보세요. 지금 44만 명이 150만 채를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자 150만 명 중,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상위 1%가 무려 20%를 가지고 있어요. 1%면 1%만 갖고 있지않은데 20%. 그러니까 떼거지로 갖고 있는 거야. 25만 채를 1%가 임대주택 사업에서. 최상위 10%까지 확대시키면 10%가 53%, 나머지 90%가 47%밖에 안 갖고 있는 거야. 즉 임대주택 사업자도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이 다주택을 막으려면 누진세 때려야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보니까 누진세 안 때리잖아요. 3주택에서 왜 끝냅니까? 4주택, 5주택, 6주택 집이 많을수록 누진세 때려버려야죠.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누진세 때려야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매매 전세 폭등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를 쫓겨난다. 어찌됐거나 자, 지금 서울 집값 이렇게 날아가고 있네요. 경기도는 좀 뒤늦게 뛰고 있는데 막판에 지금 피치를 올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품은 서울이 좀 더 심한 건 맞지만 꼭 그렇게 무조건 많이 뛰었다고 해서 거품이 심하다고 볼 수만 없어요. 경기도는 집을 너무 지어대요. 그래서 경기도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죠. 제가 지방도 그렇고. 자, 여기 인구들이 경기도로 떠밀렸네.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은평구로, 경기도 고양시로 이렇게 떠밀려요. 이 남쪽은 강서구에서 김포 또는 김포라든가 그 인천 이쪽으로, 여기는 뭐 고양시나 파주 이쪽으로 떠밀리죠. 자, 그 다음에 문 대통령 4년 만에 삶의 질이 30에서 50%까지 추락을 해버렸어요. 뭔 말이냐?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집값이 뛰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선진국에 해당되게 그래도 42위네요. 자, 130점인데 자,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폴란드, 헝가리,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하고 없기를 나란히. 그리고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는데 삶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나아요. 이 가장 큰 원흉이 뭐냐? 집값인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 아무튼 그렇고, 자, 20년 거주,
집이 있다고 봤을 때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2배랍니다. 집단대출 가계비는 폭탄이고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아요.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 749만 원. 미국은 비슷하게 감안했을 때 426만 원. 실리콘밸리하고 강남 압구정동을 비교를 했죠. 같은 레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2배 가까이 높네요. 자, 집단대출 사각지역. 지금 웬만한 가계대출은 잘 잡고 있는데 집단대출 특히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집단대출을 많이 하죠. 보시면 국내 4대 은행 집단대출 수익 해마다 3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너무 세요. 이게 거품, 풍선효과, 결국은 가계부실, 금융위기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네 헬리콥터가. 바로 유동성의 잔치.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유동성 회수하면 자, 가상화폐 문제가 되죠. 이제는 부동산이 남은 거예요. 지금 집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올라도 세금으로 남는 것이 없고 떨어지면 평생 거지 신세가 되는 참혹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도 무주택 서민들이 값싸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부동산 하락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